김일성부터 시작된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 이제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현대판 혈통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의 북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의 북한은 김일성, 김일정일의 북한하고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때요? 그렇죠. 가령 케네디의 미국과 네. 레이건의 미국과 그리고 오바마의 미국이 다 다르고 모택동의 중국과 등소평의 중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잘못하면 과거에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북한을 가지고서 정책이라든지 정치적 공방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걸 다 정하면 네. 우주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는 어느 점에서 다른가 네.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정치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네.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 우리 국민에게 비친 세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를 해놔야 네. 그래야 유시민 의원 같은 경우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그런 황당무계한 발언에 대해서 분류법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종북 논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의 종북을 얘기하는 거냐 김일성 당시의 종북이냐 김정일 당시의 종북이냐 이런 김정은을 보고 종북을 얘기할 것이냐 그런 게 다르다. 그렇군요. 뭐가 달라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게 무슨 뭐 학술적으로 표를 만든 건 아닙니다만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한 6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네. 우선 통치권 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네. 김일성은 그래도 항일 빨치산 유격 활동을 뭐 과장됐든 간에 그거에 기초해서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김정일은 74년에 공식 휴게자가 됐고 그로부터 10년 전에 이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의 지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65년도에 그때 이미 수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후계자가 된 것이 공식된 것이 74년도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94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네. 20년간 지존으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15개월 만에 급조된 상속자예요. 후계자도 아니고. 저 신문사나 웬만한 회사의 인턴 기간이 몇 년입니까? 6개월 내지 1년 아닙니까? 근데 인턴 마치고 신입사원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엄앵커나 윤앵커처럼 그렇게 기량이 있습니까? 그런데 15개월 만에 무려 통치권의 상속자가 됐다 이거죠. 인턴 생활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최대 목표가 뭐냐? 그것이 이제 여기에 무슨 뭐 내가 이분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정착하려고 그랬었어요. 남한 말고 북한 사회에다가. 김정일은 그거 좀 큰 목표는 못 세웠지만 북한의 존립, 유지, 생존을 목표로 세웠어요. 김정은은 통치권 확보가 지금 목표예요. 점점 줄어들었죠 지금. 그러네요. 그다음에 통치 이념. 이게 뭐냐. 김일성은 주체 사상으로 약간 변종된 생각이지만 그걸로 했다. 옳으냐 그러냐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정일은 선군 정치, 강성대국을 내세웠어요. 김정은은 그게 아니라 백두혈통만 내세우고 있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하자면 뭐 신라김씨다라든가 이렇게 내가 거기다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통치 코드가 뭐냐. 김일성은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달리 우리 국민에게 비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무슨 뭐 아저씨 같거나 할아버지처럼 이 가부장제, 유교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코드를 갖고 있었어요. 김정일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제일 많이 우리 언론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어요. 그 우리에게 비친 이 사람 이미지는 굉장히 뭐 소탈하다든지 실제와 관련 없이 뭐 이렇게 통이 크다든가 파격적이라든가 일종의 감성 코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열등감이죠, 열등감. 전부가 나이는 많고 어머니는 또 제일 교포고 이게 참 굉장히 출발부터가 불안감, 열등감에서 출발을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치 스타일이 김정일은 그래도 훈계, 훈시,
이놈들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이었다면은 네. 김정일은 딱딱 지시와 명령으로 했다. 네. 여기는 공포심 조장이죠. 뭐. 그렇죠. 쏴죽이고. 처형을 공개 처형을 이 둘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처형한 걸 공개한다는 거. 네. 공개리에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처형했다는 사실을 저렇게 온갖 선전 매체를 통해서 제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했다는 거. 이건 공포심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있어요. 네. 사실은 김일성 때는 가령 모택동이라든지 여기하고 이렇게 소위 맞짱을 뜨는 이런 제국주의 전선에 대응하는 그래서 강한 연대 의식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 뭐 그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침 전쟁을 하면서 개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은 어떤 때는 연대도 하면서 중국식 개방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갈등도 일으켰다 이거죠. 예. 근데 김정은은 지금 중국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고립돼 있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예.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거는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장성택을 처형했을 경우의 얘기고 네. 그러면은 그 이른바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친위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군부의 다른 진력자들이 김정은을 업부서 일을 했거나 네. 앞으로 일을 하면은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최기화 대통령이 있을 때의 12.12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건 친위쿠데타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까지는 뭐가 이제 김정은이 이번에 했다고 볼 경우 그렇지만 안 그러면 보통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한국의 지금 정치 또는 무슨 제도 대북 정책, 예. 정당의 정강 정책 전부가 김일성 때는 모르지만 김정은 시대에 초점이 맞춘 거더라 이거죠. 김정일 시대에 지금 맞춰져 맞춰 있죠. 있는 거다 이거죠. 김정은 시대로 맞춰 있는 건 바꿔야 아니다 되는데. 이거죠. 김정은에 맞춰서. 그럼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그럼 어떻게 이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한반도 신뢰 것도 과연 이대로 갈 것인지 예. 또는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낮은 선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성공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 이 가운데 종북이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종북은 뭐냐?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의 주체 사상이나 이걸 놓고서 종북이냐 아니다 이거죠. 김정은 같은 사람 보고 무슨 뭐 종북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자, 자기 고모부를 나이 29살 먹은 젊은이가 자기 나이보다 2배가 더 많은 사람을 저렇게 한 수십 가지 제목을 씌워서 처형을 공개적으로 했더라도 처형한 사실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공개하는 저런 네. 반인륜적, 폐륜적, 반인도주의적 이 지도자인지 하여튼 뭐 통치자를 놓고서 예. 우리가 지금 와서 뭐 그래도 북하니까 어떻다. 그게 말이 됩니까? NLL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다는 이 나라에 있는 유권자만 한 4천만, 국민을 따면 6천만 명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에 오조준하면 예. 예를 들면은 폐암 걸린 사람한테 자궁암 수술하는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같은 암 치료라 그래도 이건 그렇지 다르다는 완전히 얘기죠. 다른 거잖아요. 암은 암이 돼. 같은 다 하더라도. 예. 이 점이 나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 그래도 한때 참 굉장히 총명하고 반독대 투쟁에 선봉에 섰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던 네. 이 유시민 의원 같은 분이 자기하고 다퉈서 나왔던 통진당의 이석계 의원 사건과 장성택 사건을 같다고 보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예. 한때는 그게 같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 네. 이 김정은이 저지르는 거의 살인 만행을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 외국 언론이 오히려 여기에 인도주의 문제를 더 거론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개발 중인 핵이 아니라 거의 완성된 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통합진보당은 아직도 그런데 이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단 한마디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하거나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못하는 가능성도 그냥 있다고요? 미루어 상상하십시오.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은 다 당연히 이걸 반인륜적, 폐륜적 그런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진보당 같다는 게 아니라 예. 이번 기회에 김정은 북한은 안 된다. NLL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국가안보 대사는 잘하는 거다. 국정원은 뭘 도와주고 뭐는 하지 말라. 그래서 네. 이번에 큰 노선을 바꿀 수 있는데 뭐 이제 저 친노 저 송년회 보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문제와 예. 박근혜 대통령 보고서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저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건 논리를 넘어서도 38선을 오고 하는 논리지. 그것 자체도 논란이 있지만 네. 저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것도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저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제발 예. 김정은 북한은 옛날 북한이 아니라 헐크처럼 변한 새로운 북한이다. 예, 그걸 새로운 알아야 북한이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거라도 좀 버리고 저런 폐륜 북한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자체가 굳이 저 내재적 접근법으로 따지면 주체 사상도 이 사람이 좀 파괴하고 있을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네. 북한 인권법도 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인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오늘 그 추모대 김정은 표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거는 저는 정신 상태가 조금 불안해 보여요. 네. 왜 불안하는 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뭔가 안정감이 없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수십 가지 제목을 해서 친인척도 없이 처단을 했으면 네. 더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한테는 무슨 뭐 공산주의고 북한주의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안에서 이걸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저는 강박관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것들이 전부 믹스가 돼서 나타난 형태가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지 1주년 때도 저런 표정이었는지 한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때랑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새롭게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제삿날마다 운다면 말이 되는데 예. 지난번에는 1년 더 슬픈 정도로 따지면 일주기가 1년 전이 더 더 슬프게 슬프죠. 어떻게 예. 기억이 있는데 예. 이건 다른 제가 보면 정신 상태가 그렇지 않나. 근데 이거는 뭐 추론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에게 비춰진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불가한 네.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